아이들을 지적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고쳐야 될 행동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쭈쭈쌤과 가필드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선생님, 매년 새로운 아이들 만날 때마다 이 아이는 이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주변에게도 참 좋지 않을 텐데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 이런 고민을 갖게 하는 아이들 매년 만나게 되셨었죠? 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처가 있고 낙담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런 행동을 왜 저렇게 반복하는 거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저거 잘못됐으니까 내가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겠어 라고 한들 아이가 바뀌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바뀌지 않고 오히려 힘겨루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낙담한 마음을 살피고 격려를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으로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교실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격려의 말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필드쌤, 혹시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아이가 변화했었던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는 5년 전에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다들 있죠. 저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특히 저와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학교에는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교실에 들어오면 모자를 벗고 수업에 참여한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저에 대한 반감의 표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모자를 실내니까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모자를 벗지 않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방과 후에 저랑 이제 개인 상담을 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날은 그 아이가 스스로 딱 모자를 벗고 딱 앉는 거예요. 네.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고마워 라고 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의 눈빛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저를 볼 때마다 늘 모자 벗고 인사도 하고 교실에 오면 또 모자를 스스로 벗어주어서 너무 좀 더 관계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만약에 그때 제가 고마워라는 말 대신 잘했어, 그래 모자 벗어야지 라고 말을 했다면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고마워라는 격려의 강력한 힘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 아이에게 지금 또 다시 한번 고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추추쌤은 격려와 관련해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이를 막 일부러 막 바꾸려고 했다기보다 정말 그냥 격려의 말을 했는데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변화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학교는 워낙 크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들의 대부분의 핵심에 있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새학년이 되었고 저하고 이제 담임교사 학생 사이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아이를 보고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남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본인을 가장 괴롭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거를 그만두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돼서 가만히 그 아이를 살펴보았는데 아이도 나름대로 잘하고 싶어서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격려의 말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좀 결정적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땡땡아, 정말 잘하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그래서 애쓰고 있지. 선생님이 너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혼날 거라고 예측했던 그 아이가 방어를 하고 있다가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 아이가 드라마틱하게 변했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가필드쌤, 우리 같은 어른들도 변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요? 그럼요. 진짜 그쵸? 쉽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더더욱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지켜봤는데요. 결국 그 애는요, 그 아이도 다른 아이들도
교사인 저도 굉장히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 아이의 모습도 그려지고요.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추추쌤의 교실도 눈에 그려집니다. 네, 교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격려가 되었던 경험이었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경례를 실천해보니 정말 이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힘을 얻고 막 행복해하는 구체적인 경례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아이들과 매년 새롭게 만날 때마다 우리만의 격려 리스트를 또 만들어 보았었어요. 그 결과들을 모아서 오늘은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격려의 말 6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격려의 말 첫 번째, 고마워입니다. 격려를 처음 접해보시거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참 쉽고 강력하게 쓰실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너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좀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기여했다라는 마음으로 힘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격려의 말 두 번째, 할 수 있어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을 아이들이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매년 격려 리스트에 이 말을 꼭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으면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든든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믿어주는 눈빛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저하는 아이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있겠죠? 격려의 말 세 번째, 괜찮아입니다. 실수를 해서 자책하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라고 말해준다면 그 아이는 정말 많은 위로와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책하거나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괜찮아 라는 말은 그 아이가 다시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마법과도 같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네. 격려의 말 네 번째, 힘들었지, 속상했겠다 와 같은 공감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잖아요. 혼자 좌절하고 힘들고 외롭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다가가서 아유 속상하지,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깊게 연결된 그 힘을 통해서 아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격려의 말 다섯 번째, 지금도 잘하고 있어, 충분해 입니다. 정말 이것은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정말 꾸준히 잘 해오고 있구나 라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격려의 말 여섯 번째, 너가 뭐뭐 하고 있는 걸 봤어 입니다. 저는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격려가 과정 중심적인 말이다 라는 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격려 문장이기도 합니다. 가필드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제자 한 명이 굉장히 글씨를 삐뚤빼뚤하게 쓰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못 알아볼 정도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아이한테 땡땡님 이 글씨가 좀 삐뚤삐뚤해서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혹시 손에 조금 힘을 주고 글씨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아이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러고 나서 금방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변화에 시간이 걸리겠지 하고 제가 지켜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아이가 글씨 쓰는데 정말 힘을 꽉꽉 줘가지고 글씨 쓰고 있는 장면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쉬는 시간에 다가가서 얘기를 했어요. 땡땡님 아까 수업 시간에 봤는데요. 글씨 쓸 때 힘을 줘가지고 꾹꾹 눌러서 쓰고 있는 걸 선생님이 보았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놀라하면서도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관찰해주고 피드백했던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는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글씨를 열심히 쓰려고 했었답니다. 와, 추추쌤, 정말 격려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격려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했었던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격려의 말 6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 격려는 우리 학급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격려는요,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양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이전에 선생님들께 하나의 활동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반 아이들과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나는 말, 우리 반의 격려 리스트 만들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